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 칼날에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가 탄지로가 된다면 어떠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6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가 된 종타쿠가 만세은학교 임무에 나가 상현이 도우마를 퇴치하고 시노부를 죽지 않게 한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서라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최종 구매에 앞서 탄지로는 무한성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무잔이 귀살대 본부로 찾아오게끔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무잔 역시 레디코를 흡수하기 위해 귀살대 본부를 엄청나게 잡고 있는 상태라 탐색에 능한 혈기들을 마구 불어넣은 상황이었고, 탄지로는 그것을 예상해 일부러 귀살대 본부의 위치를 노출할 상황이었습니다. 탄지로는 미리 우베야시키 당주에게 마지막 싸움만이 남은 상황이며 무잔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당신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당신이 무잔을 방심하게 만들고 자폭을 해버린다면 분명 큰 타격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으니 당주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우베야시키 당주는 긴 고민 없이 내가 무잔을 끌어들여 자폭을 해 최대한 데미를 줄 테니 꼭 무잔을 대체해주라고 했죠. 자신 지금껏 무잔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만 살아왔는데 탄지로 네가 나타나고 나서 사실상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고 당주의 자리를 너에게 물려줘야 하나 라는 고민까지 했다며 이렇게라도 마지막 당주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의 모든 지휘는 너에게 맡기며 우베야시키 가문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죠. 탄지로는 그 말에 혹했는데 와, 혹시 이 세계에서는 내가 초초초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가? 라며 흥분했지만 아니야 일단 욕심부리지 말고 이 최종 구매부터 승리를 해야 해 라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우베야시키 당주는 자신의 집에 수많은 폭약과 함께 무잔의 재생을 방해하는 일륜도 재질의 파편들을 준비했죠. 탄지로는 우베야시키 당주가 죽는 것은 안타깝긴 하지만 딱히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도 아니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죽으면 만족스러워하겠지 라며 괜한 죄책감을 피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무잔이 우베야시키 저택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잔은 우베야시키와 마주하자 이런 볼품없는 사내가 그동안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고 내가 손수 만들어 놓은 상현들을 죄다 퇴치해버린 거냐며 어이없어 했죠. 우베야시키는 네 녀석은 결국 우리의 칼날 앞에 쓰러질 거라며 저주했고 무잔은 어차피 수장이자 귀살대의 두뇌인 네 녀석이 오늘 밤 죽는다면 귀살대는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몰살할 것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우베야시키 당주는 씩 웃으며 지금까지 상현을 퇴치하는 전략을 짰던 게 나인 것 같으냐? 그래서 넌 우리를 못 이긴다는 것이다 라고 하며 자폭 스위치를 눌렀고 그대로 엄청난 폭발이 무잔을 덮쳐버렸죠. 무잔은 씩 웃으며 이 정도 가지고 나를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귀살대 수장의 최후단의 임팩트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재생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잔에 파괴된 육체에 꽂혀있는 파편들은 재생을 늦추게 만들었고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기합소리를 내며 무잔을 향해 달려왔죠. 무잔은 귀살대주의 검사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다름 아닌 무라타였습니다. 무라타는 뛰어와 무잔의 상처 속에 어떤 주머니를 그대로 잡아갔고 무잔은 뭐한 녀석이냐며 무라타를 팔을 재생해 날려버렸죠. 무라타는 그 충격에 대굴대굴 굴러가다가 멈췄고 탄지로가 그런 무라타를 붙여가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무라타는 뼈가 몇 군데 부러진 것 같아 라고 했고 탄지로는 괜찮아, 너는 절대 죽지 않을 녀석이니까 이라며 따봉을 날려줬죠. 무잔은 도대체 저 녀석 내 몸에 뭘 넣은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모든 주들이 무잔을 향해 뛰어들었고 무잔은 나킴에 지금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에 무잔이 있던 자리가 어떤 결계가 생기며 이 공간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주들이 무한성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죠. 탄지로는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생각에 긴장했고 만화에서만 보던 무한성에 실제로 들어와 보니 생각보다 엄청 웅장한 크기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탄지로는 사방에서 몰려오는 혈기들을 베어버리며 까마귀들로 하여금 주들의 위치 쪽으로 안내를 하라고 했죠. 한편 홀로 떨어져 있던 제이츠, 그에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고 뭐야, 네 녀석 아직까지 살아있었냐? 라고 하며 카이아쿠가 등장했습니다. 제이츠는 너 정말로 혈기가 되어버렸구나 라며 일륜도를 꽉 잡았죠. 카이아쿠는 나는 귀살대에 있을 때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가 되었고 비로소 상인 6이라는 자리도 하사받게 되었다며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로 영감은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것을 알면 무척이나 좋아하겠지? 자신의 제자가 상인이 되었으니 말이야 라고 했죠. 그의 제이치는 엄청난 분노를 내뿜었고 할아버지는 미역이 혈가되어 오르는 바람에 할복할 정도의 수치심을 느꼈지만 그래도 탄지로의 편지 덕분에 할복하시진 않았지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미리 한껏 사이가 좋아진 랭코쿠 신주로에게 말해서 옛 명주 지고를 찾아가게끔 했고 그에게 자신의 편지를 전해주었는데 비록 카야쿠 녀석은 혈가되어 버렸지만 그것은 그가 가진 원래 천성이 그러했을 뿐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또한 당시의 자랑스러운 제자 제니치가 상인의 혈기를 퇴치하는데 큰 활약을 하고 있으며 카야쿠 역시 꼭 제니치의 손에 죽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쓰여 있었죠. 카야쿠는 그 영감 성격에 자기라도 해볼 줄 알았는데 아쉽군 이라고 하며 번개호흡을 사용해 제니치를 공격했고 그 둘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제니치는 이대로 가면 승부가 제대로 나지 않겠다는 생각에 자신이 카야쿠를 이기 위해 만들었던 비장의수 활의 신을 시전하려고 했죠. 지금 이걸 쓰고 카야쿠의 혈기술을 맞게 된다면 자신은 이 싸움에서 이탈하게 될 수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카야쿠는 심상치 않은 제니치의 모습을 보고 그래 나도 한번 전력으로 네 혈을 박살내주마 라고 하며 혈기술을 시전했는데 그 순간 뒤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카야쿠는 잉? 뭐지? 라며 돌아봤는데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가 오랜만이다 카야쿠 라고 하며 바이에흡 절태로 카야쿠의 몸을 박살내버렸죠. 카야쿠는 그 충격에 혈기술을 시전하지 못했고 그 순간 제이치가 활의 신을 사용해 카야쿠를 작살내버렸습니다. 제이치는 교메이씨가 와서 아무 부상 없이 카야쿠를 잡아냈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고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느냐고 했죠. 탄지로는 지고를 살리게 되면서 혹시 그 부분 때문에 제이치의 분노가 줄어들어 카야쿠에게 패배하거나 혹은 빈사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는 변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카야쿠와의 원한이 있는 교메이에게 미리 말해 무한성에 들어가게 되면 까마귀의 안내를 통해 제이치를 찾아가라고 했고 그렇게 하면 당신의 원수 중 한 명을 만날 수 있다고 했죠. 한편 하조 무이치로는 자신의 앞에 엄청난 기운을 내뿜는 검사혈기가 나타났다는 것에 몸이 떨리는 긴장을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무이치를 보며 어째 너는 낯익은 느낌이 난다고 너는 분명 내 후손이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그게 뭐 어쨌냐며 당신은 그저 혈기이며 내 적이라고 긴장을 티를 내지 않고 말했고 그대로 안개호흡을 시전해 코쿠시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무이치로의 검수를 전부 피해버렸고 그 나이에 그 정도 실력이면 아주 훌륭하구나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라고 하며 달의 호흡을 시전했고 진정한 검수를 보여주겠다며 무이치로를 향해 칼을 휘둘렀죠. 그런데 그 순간 탄지로가 뛰어와 해외호흡으로 그 칼을 받아쳤고 영웅 등장 와타시가 기타 라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올마이트 대사를 따라했습니다. 탄지로 속 종타쿠는 한 번쯤 이런 대사 해보고 싶었다고 라며 자아도취를 했고 무이치로를 절대로 여기서 죽게 할 수는 없지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탄지로를 보자마자 발작 버튼을 누른 것처럼 동요했는데 해외호흡과 더불어 탄지로가 끼고 있는 귀걸이는 요리치의 것이었기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래 요리치의 유지가 아직 이어져 내려왔단 거지? 네 녀석만큼은 반드시 이 자리에서 죽여주마 라고 한껏 달라진 분위기를 표출했고 탄지로는 그 엄청난 압박감에 와씨 이거 큰일났다 이러다 죽겠어 라며 염치불문하고 어서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셨죠. 그러자 염조랭국 표주로가 탄지로의 부탁이라면 얼마든지 라고 하며 화염의 호흡으로 뛰어와 코쿠시보를 공격했고 다른 쪽에서 역시 풍주 사내미가 꼴사납게 소리치지 마라 탄지로 라고 하며 바람의 호흡으로 공격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 공격들을 달의 호흡으로 받아치며 막아냈는데 그 순간 위에서 음주우지 탱겐이 소리의 호흡의 공격으로 내리치며 이거 참 화려한 혈기구만 이라고 했죠. 탄지로는 그에 씩 웃으며 자 어떻게 할 테냐 코쿠시보 라며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탄지로는 미리 무한성에 들어서면 따로 임무를 부여한 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들은 곧바로 까마귀의 안내를 통해 한 곳으로 최대한 모이라고 했었죠. 최종 구매에 참여하지 않았던 쿄주로와 탱겐이 코쿠시보와 만나게 되었고 탄지로는 바로 이거지 라며 감탄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이 녀석들이 모여봤자 별 수 있겠느냐고 달의 호흡 참격을 수차례 날려냈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그의 참격은 방어를 교호해도 뒤로 멀리 튕겨나갈 정도였죠. 코쿠시보는 숫자만 많지 별거 아닌 녀석들이구나 라고 하며 가장 먼저 해호흡 꼬마부터 죽여주지 라며 다시 한번 참견을 날렸는데 그 순간 반점을 발현한 기후가 탄지로의 앞을 막아서며 무례호 잔잔한 물결로 그 참격들을 쳐냈고 사내며 쿄주로 무이치로 탱겐 역시 차례대로 간점을 발현해내며 순식간에 코쿠시보에 덤벼들어 각자의 공격을 해냈습니다. 코쿠시보는 이 시대의 검사들은 전부 반점이 있다니
라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몸의 상처가 누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했고, 자신은 재생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결국 먼저 쓰러지게 되는 건 피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탄지로는 코쿠시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제 곧 시간이 되었을 텐데 라고 말했죠. 그때 암주 교메이 절퇴가 코쿠시보를 향해 날아왔고, 코쿠시보는 엄청난 파괴력의 공격에 몸이 튕겨나가 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뭐지 저 녀석은? 이라고 생각하며 그쪽을 봤는데, 교메이가 반점을 받은 상태로 저벅저벅 걸어왔고, 주들은 최강의 전력 교메이가 등장했다는 것에 엄청나게 사기가 올라가게 되었죠. 코쿠시보는 아니 지금 뭐야, 암주, 영주, 통주, 하주, 수주, 음주 6명의 주를 한꺼번에 상대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 거기에 저 암주 녀석은 다른 녀석들의 2배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저 녀석들이 악당인 거 아님? 이라며 쫄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는 자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어서 코쿠시보 녀석에게 비할 때 힘을 보여주자고요 라고 하며 자신은 한 발 뒤로 빠져서 명령만 해줬죠. 그의 모든 주들은 각자의 호흡을 사용해 코쿠시보를 몰아쳤고, 코쿠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를 가졌음에도 모든 방향에서 쏟아지는 공격은 피할 수가 없었고, 겨우 발악을 해대며 발의 호흡 착륙들을 쏟아내봤지만 오히려 그 매성 공격은 주들의 감각만 더욱 날카롭게 만들며 그들을 각성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탄지로는 주들에게 무아지경의 상태로 빠져서 상대의 모든 것을 느끼다 보면 상대방이 투명해 보이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비치는 세계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소리쳤고, 코쿠시보는 저 녀석이 그런 걸 어떻게 아느냐며 당황했죠. 그의 가장 감각이 뛰어난 교메이가 내비치는 세계를 가장 빨리 터득해 코쿠시의 몸통을 박살내버렸고, 천재인 무이치로 역시 탄지로의 말 듣고 내비치는 세계의 각성 후 코쿠시보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코쿠시보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결국 주들의 합동 공격에 목이 베이고 말았는데, 코쿠시보는 이대로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며 탄지로 녀석만큼은 꼭 죽여버리겠다고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그의 탄지로는 지금 너의 모습을 보라고, 그게 추악한 괴물의 모습이지 과연 검사의 모습이냐고, 너의 동생 요리치가 그 모습을 본다면 안타까움에 눈물을 펑펑 흘리지 않겠냐고 외쳤습니다. 코쿠시보는 탄지로와 요리치의 이야기를 꺼내자 자신의 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타락해서 뭐 얻으려고 하는 건지 공허한 마음이 들었죠. 그때 탄지로가 코쿠시보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해협으로 널 끝내줄 테니 저항하지 말고 요리치에게 죽는다는 생각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외쳤고, 코쿠시보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요리치 그저 난 네가 되고 싶었을 뿐이다 라며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탄지로가 해협을 사용해 코쿠시보의 목을 다시 한번 베어버렸고, 코쿠시보는 쓸쓸하게 소멸하기 시작했죠. 탄지로는 막타 개꿀 이라며 쾌감과 함께 주변에 있는 주들에게 역시 탄지로 대단하다는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한성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오바나야 미칠이 시노우에 맡겨놓은 나키메의 사살의 임무가 끝이 났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무한성의 붕괴와 함께 튕겨져 나온 무장, 모든 주들은 무장과 대치를 하게 되었고, 탄지로는 이제 마지막 싸움만이 남았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무한성 안에서도 여러가지 싸움이 있다 보니 다음 편에서 최종 싸움과 함께 에필로그를 진행할 것 같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7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